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거꾸로 보는 미디어 강의 두 번째, 크게 보면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저도 뭐 처음입니다만은 처음 이제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뭐 지루할 수도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똑같은 포맷이니까 이게 뭐 한 시간 내내 이 뭐 고정된 화면에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똑같이 떠드는 이런 형태니까 강의가 재미있기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위기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참으면서 이런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뭐 이런 수업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영역이 열리니까 그 나름대로 또 뭐라고 할까요, 신세계가 열리는 그런 재미와 뭐 이렇게 파괴 창조의 어떤 그런 신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본격적으로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미디어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이제 여러 강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전문적으로 강의를 할 테니까 아마 그곳에서 다양한 이제 정보 습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현장에서 느낀 것 중심으로 제 나름의 제 강의는 어디 무슨 뭐 책에 그다지 이렇게 기반하지 않습니다. 제 나름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하는 강의인 만큼 또 나름대로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보는 미디어는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거꾸로 보는 게 핵심입니다. 거꾸로는 뭡니까? 거꾸로 본다는 건 바로 보는, 사실은 바로 보는 게 정상이죠. 세상을 똑바로 보는 게 정상입니다. 거꾸로 보는 사람은 뭔가 삐딱한 사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거꾸로 본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메인 스트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세상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바로 본다고 해서 바로 보이는 게 아닌 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어릴 때 이렇게 아기일 때 있는 그대로 이렇게 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세상이 세상이죠. 세상이기는 하지만 그게 진정한 세상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커가면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세계를 알게 됩니다. 때로는 몰라도 되는 세상까지도 알게 되는데, 그런 거를 끝까지 몰라도 될까요? 아니면 알아야 될까요? 그거는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모르고 살 수 있다면 저는 모르고 사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만은,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왠지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고 뭐 손해보는 수준을 떠나서 이상하게 돼버리죠. 이게 이단화, 어떻게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이단화입니다. 이단화가 되어버리고 그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도 정상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거꾸로 뭐 이렇게 뒷면의 이야기를 하는 게 항상 재미가 있고, 뒷면의 이야기가 끌리죠. 뭐 끌린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새로운 이제 세계가 있다. 그거를 이제 보자는 게 이제 거꾸로 보는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기란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보기는 아닙니다. 나쁘게 보기,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삐딱하게, 무조건 나쁘게 뭐 이렇게 본다는 게 거꾸로 보는 건 아닙니다. 거꾸로 본다는 거는 본질, 이면,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말하자면 뭐 글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행간의 의미를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줄, 한 글, 한 문장을 이렇게 보더라도 행간의 의미를 읽어라. 그게 사실은 이면을 읽는 거고 본질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거꾸로 보기인 거죠. 있는 그대로 뭐 이렇게 뭐 그 말 그대로 하면 무미건조하고 그냥 단순하죠. 뭐든 간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왜 나타나게 됐을까? 이 말에는 어떤 힘의 관계가 투영이 되어 있을까? 어떤 논쟁이 여기에 녹아 있을까? 어떤 다양한 세력들의 어떤 그 주장들이 여기에 녹아 있게 됐을까? 어떤 경험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 사람 무엇을 이렇게 겪었길래 이런 게 나왔을까? 이건 또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모든 말에는 그런 목적이 있고 어떤 축적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야 됩니다. 미디어는 더더욱 심하죠. 미디어 지금 우리가 KBS 뉴스를 본다고 합시다. KBS 뉴스에서 예를 들면 9시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한 25개에서 한 30개 정도의 이제 뉴스를 내보내게 됩니다. 매일. 그런데 만약에 25개의 뉴스를 내보내는데 오늘 25개의 뉴스를 쭉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목록을 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뉴스가 제일 먼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뉴스가 있고 쭉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물론 뭐 차례대로 준 순서에 뭐또 그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제 저 언론사마다 그 뉴스를 내보내는 순서의 어떤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먼저 내보내지만 또 경쟁 어떤 경쟁 방송사에 만약에 그 시간대에 인기 무슨 뭐 드라마를 한다든가 인기 방송을 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보는 사람이 줄어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는 또 피합니다. 그래서 그 인기 드라마가 다 끝나는 순간 끝나고 다른 방송국에 뭘 하지 하고 이렇게 한번 틀어봅니다. KBS 한번 틀어보는 그 시간대를 또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 그러면 뉴스로 치면 뭐 7번째 뉴스, 8번째 뉴스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순서를 짤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부터 이렇게 쭉 짜지만 또 나머지 7번째, 8번째, 뭐 10번째 이런 것은 다른 방송사와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시청률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청자를 유입할 수 있는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순서를 쫙 짜게 됩니다. 그래서 꼭 1번부터 차례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중요 뉴스는 차례대로 쭉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면 그 뉴스들이 한번 보십시오. 같은 뉴스인데 예를 들면 무슨 뭐 조국 장관이 무슨 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조국 뉴스를 1번에 다룰 것이냐, 5번에 다룰 것이냐, 10번째 뉴스로 다룰 것이냐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뉴스를 다루면서도 조국 뉴스를 한 개만 다룰 것이냐, 2개, 3개, 4개, 5개, 6개. 어떤 경우는 한 가지 뉴스를 갖고 한 10개를 나눠서 이렇게 10개의 아이템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뭐 심한 경우에도 20개도 다루는 경우 전체 뉴스 40분 뉴스를 하면 40분 뉴스의 전부가 요즘 코로나도 그런 거 아닌가요? 코로나 뉴스를 뭐 40분 뉴스 하면 35분은 코로나죠. 뭐 그런 것처럼 아주 큼직한 뉴스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코로나라 하더라도 코로나에서 정부 비판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중국에 관한 뉴스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손을 열심히 씻으라는 뭐 이렇게 일종의 캠페인성 뉴스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순서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TV를 보면서 아니면 미디어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왜 저게 첫 번째 뉴스로 나왔지? 왜 저거는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게 되지? 저 반대 시각으로 쓸 수는 없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저게 유일한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보는 겁니다. 미디어를 거꾸로 보는 건데 이게 본질을 이해하고 이면을 이제 이해하는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세상을 사는 지혜이기도 하죠. 아까 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세상을 조금 야, 저 사람은 무슨 뭔가 가정사가 뭐 문제가 있고 꼬여갖고 저렇게 됐을 거야. 뭐 이렇게 됩니다. 물론 뭐 가정사를 자꾸 들먹거려 갖고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사안의 본질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는 지혜를 체득해 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거꾸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보는 훈련을 다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세상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세상에 이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릴 때는 보이는 게 전부죠.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어린 시절은 전부입니다만은 커가면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때로는 내가 모르는 뒤통수를 맞지 않습니까? 이게 왜 뒤통수가 내한테 날아오지? 여러분들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날아왔지? 누가 내 친구가 아니면 나를 배신했나? 아니면 교수한테서 뭔가 내가 뭐 교수에게 뭐가 잘못됐는가? 뭐 다른 아니 큰 어떤 뭐에 시류에는 내가 뭐 뒤처졌는가? 뭐 이해를 해야 되죠.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지?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그것을 뭔가 이면을 이해하면서 저 나아가야 뭐 전체적인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도 거꾸로 보는 미디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미디어는 아주 강렬합니다. 옛날에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습니다만은 미디어가 이제 아주 강렬한 효과를 누린다 하는 그런 뭐 이론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방향성이고 이게 중독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뭐 텔레비에서 막 현란하게 춤추고 나왔고 뭐 떠들고 매갖고 확확 해보면 사람들이 혼이 뺏기지 않습니까? 혼이 뺏기면 그냥 쫙 몰입도가 강해집니다. 몰입도가 강해져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그냥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미디어는 아주 개인한테 영향력이 강렬합니다. 강렬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바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라는 이 특성상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특성상에도 이 거꾸로 보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항상 거꾸로 보기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쭉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꾸로 보는 게 무슨 아까 나쁘게 보거나 뭐 삐딱하게 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정말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여기서 계속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